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깨누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깨누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와이프분께서 간호 쪽에 계셨었대요, 예전에. 근데 정신병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쇄 정신병동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겪었던 직업괴담이 될 것 같고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누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또 감사하죠. 채택해 주셔서. 자, 오늘 깨누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은 정신병동 중에서 이제 폐쇄병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내 되시는 분께서 거기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나요? 예. 저도 처음에는 저 와이프 되는 사람이 간호사를 했었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는 있었고,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녔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신과에 근무한 기간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것도 안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 공포가 될까요? 아니면 뭔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영과 비슷한 거를 봤다. 귀신. 아니면 그런 현상을 겪었다. 물론 제 이야기라면 그런 게 없겠지만 이건 또 와이프의 시점이니까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일단 와이프의 시점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3자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듣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아주 오래전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 병원 자체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건물도 낡았고 의신연스러운 외관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신병원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 언덕이 하얀 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요? 예. 정말 그거랑 딱 맞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본 것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날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출근하는 날부터 약간 좀 이상한 기운을 받고 있었거든요. 보통 야간 근무조는 9시 반쯤 정도에 출근을 해서 10시에 낮에 근무를 했던 분들한테 인계를 받고 근무를 시작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은 나이트 근무라고 하시는데 그날은 나이트 근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약도는 위에서 본 항공사진은 제가 되비면서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건 이해가 되실 건데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정문을 들어가서 간호사분들이 탈의하는 곳은 병동 건물하고 따로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보면 왼쪽에 한 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간호부라고 해서 간호사분들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영양과, 환자분들 식사하는 곳, 그다음에 임상병리과 이렇게 그런 다른 부서들이 쭈르륵 있고 그 앞에 이제 현관에 센서들 일렬로 2개가 딱 달려있는 우리 마치 군대에 보면 1층짜리 막사 건물 있죠. 길게 돼 있는 거.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건물에서는 저녁 6시 정도만 되면 다 퇴근하시기 때문에 나이트 근무 들어간 시점에서는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맞아요. 마주칠 사람도 없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눈에 띄어서 봤는데 건물 한쪽에 그러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있는 쪽인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네. 이 시간에 누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딱 지나가는 순간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멈춰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그 순간에 건물 현관 센서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누가 걸어 나온 것처럼. 너무 놀라갖고 가만히 서 있는데 잠시 뒤에 그 옆에 있는 센서등이 또 켜지는 거예요. 진짜 누가 계속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하나씩 탁탁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병동 건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출근부터 일단 그런 거를 보고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병동에는 야간에는 보통 간호사 2명 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를 보조하시는 보호사님이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폐쇄된 정신병동이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은 보통 여성이시고 대부분이. 근데 그 여성분들이 남자 환자의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 보호사님 2분 이렇게 4명이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병동이 일자로 쭉 길게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 끝에 간호사실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끝에 보면 환자분들이 낮에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이 하나 있어요. 일단 구조는 그렇고 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실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간호사실이라고 하면 병원 가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간호사분이 항상 앉아있는 자리 있죠. 네. 거기를 간호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중앙등이랑 복도 앞에 있는 불만 빼놓고 다 꺼놔요. 그 병원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꺼야 돼요. 어둡겠다. 예, 그래서 그냥 다 켜든지 다 끄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실에 방문이 없었대요.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또 복도에서 빛이 스며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잠을 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걸 다 꺼놔요. 그래서 간호사실 앞에 있는 딱 하나 말고는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환자분들 계신 곳은. 그 상태에서 근무 투입하고 12시부터 2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 1명, 그다음에 보호사 1명 이렇게 짝을 이뤄서 랜턴을 들고 병동을 돌면서 잘 주무시는지, 아니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지 순찰을 돌아요. 이걸 병원에서는 라운딩이라고 하는데, 때가 아마 새벽 2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와이프는. 와이프 말고 다른 간호사 한 분이랑 보호사 한 분이 이제 병동을 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동 그 라운딩을 순찰을 가신 사이에 와이프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와서, 병동에는 간호사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환자분들이랑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쓰는 화장실이 약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층 로비에 있는 화장실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폐쇄병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열쇠로 하나하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자동문이고 뭐 카드를 찍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 열쇠로 문 하나하나를 다 열어야 돼요, 나가려면. 근데 거기서 일하는 병원에서 약간 불문율 같은 게, 간호사나 보호사분들이 문을 열고 있을 때 항상 좌우를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문을 열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을 여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밀치고 탈출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와이프도 문을 열면서 좌우로 고개를 딱 돌리는데 우측으로 돌리는 순간에 우측 끝에 휴게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휴게실 쪽 벽 뒤에서 어떤 환자분이 고개만 빼꼼 내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뜻 봤을 때는 남자분이었고요. 하얀 얼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얼굴만 내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벽 옆으로 고개를 내밀면 한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렇게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의아했던 게 처음 보는 얼굴인 거예요. 네, 그냥 새로운 환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 오신 환자가 휴게실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입원을 하시면 대부분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 며칠 내지는 또는 아니면 그 이상 기간 동안 간호사실 옆에 관찰실이라는 곳에다가 격리를 시켜놓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면 그때 병실로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에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요. 얼굴도 모르는 환자가 휴게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와이프도 뭐 며칠 쉬었다가 출근한 것도 아니고 그 전날까지도 출근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을 격리해놓고 폐쇄해놓은 병동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어떤 병실에 있는지 파악을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누가 계신지 다 알아야 돼요. 그곳은. 그래서 하루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하다가 순찰 가셨던 다른 간호사님이 그 사람도 봤겠지. 뭐 그분도 보고 말을 했겠지. 주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화장실 다녀서 좀 기다리니까 이제 순찰 가셨던 분도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휴게실에 계시던 그 환자분 누구세요? 했더니 누구? 휴게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본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보니까 휴게실 복도 벽에 누가 고개만 싹 내밀고 있던데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봤대요. 휴게실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 무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뭔가 사실을 확인해야 조금 두려움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치.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간호사실에서 CCTV를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CCTV는 마찬가지로 휴게실로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CCTV만큼은 사람 목소리가 들리거나 움직임을 감지를 하면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게끔 돼 있었대요. 네. 그래서 휴게실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녹화가 됐을 거니까 그때 녹화된 걸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다 몰려가서 그 CCTV를 다 확인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녹화가 된 거는 방금 전에 순찰 갔던 간호사님이 지나갈 때 그거만 살짝 녹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CCTV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다 이제 무서워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와이프는 너무 소름 돋고 난 분명히 봤는데 뭐지? 계속 그 새하얀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휴게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복도 끝에 있는 얼굴을 본 거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사님 한 분이 이러지 말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내가 가서 그 위치에 가서 똑같이 얼굴을 내밀어 볼 테니까 보이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싹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와이프는 너무 소름 돋아서 바로 간호사실로 뛰쳐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보호사님이 거기 가서 고개를 탁 내미는데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뭐가 눈이고 뭐가 코고 아무것도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손도 안 잡히고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6시에 이게 마지막 순찰이에요. 와이프가 직접 돌았거든요. 그거는 돌고 이제 간호사실에 와서 그래도 아무 일 없었 다행이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 휴게실이 또 이제 캥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게실 복도 쪽을 딱 보는데
그쪽 천장 위로 이렇게 배관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천장 쪽으로 검은색의 사람 형체가 갑자기 쑥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거기서 이미 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를 또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4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만 본 거잖아요. 이거 괜히 또 얘기해봤자 분위기 쌓여질 것 같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집에 가자. 그렇게 해서 그날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와이프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휴게실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계속 이상한 걸 목격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나만 본 거니까 누군가 이해를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 병원이 워낙 오래된 곳이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서 해주세요. 예,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건물이 본관하고 신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관이 이제 병동으로 쓰는 곳이고 본관이 이제 그 옷을 갈아입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관이 말이 신관이지 이게 본관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신관은 여기에 주로 이제 입원을 하셨던 환자분들이 주로 행렬병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 보시면은 흔히 노숙자는 노숙자인데 약간 조금 아파 보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분은 당장 뭔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데려다가 이제 그 병동에만 수용을 시켰대요. 왜냐하면 사립이나 다른 그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병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아요. 그런 약간 폐쇄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이나 받는데, 근데 그 행렬병자를 함부로 데려가는 것도 이제 뭐 인권이나 이런 게 관련이 되니까 못하게 됐죠. 그래서 2013년 정도부터는 행렬병자 수용하는 규모도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거의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몇 환자만이. 근데 유독 이 신관에서 귀신 같은 걸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신관 2층에 보면은 직원용 탈의실이랑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층으로는 다 병동들이고요. 지금은 아마 퇴직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보호사님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화장실에서 겪은 일이에요. 신관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새벽 한 3시 정도에 용변이 갑자기 확 큰 게 갑자기 마려우셔가지고 신관 화장실로 가셨대요. 네.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건물 안에 자기 혼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직원도 열쇠로 문을 다 열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보호사님 외에 누구도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네. 화장실이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계셨는데, 이제 끼꽝 가더니 화장실 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았으니까 문 열리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 흠칫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바로 옆 칸 화장실 문을 끼익 하고 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옆 칸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주섬주섬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네. 거기서 속으로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냥 들어가서 볼일이나 보지 왜 이런 장난을 쳐 생각하는 찰나에 다시 쿵 또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옆에 칸을 문을 끼익 열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쿵 점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사님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가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셨대요. 거의 화장실에만 1시간을 갇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일단 볼일 다 보고 지처리 다 하시고 일부러 약간 좀 무섭지만 안 무섭다는 듯이 허세 부리려고 화장실 문을 발로 뻥 차고 나오면서 아 누구야 이랬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갖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달려 나와서 2층에서 5층까지 한 번에 뛰어 올라가는데 열쇠는 또 안 열리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병원에 그 다음날 바로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많이 보이네 거기에. 네, 이상한 게 많이 있어요. 주로 화장실이랑 아니면 뭐 병동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네. 거기서 뭔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항상 거기는 시선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보호사나 간호사가 항상 달라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요? 환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뭐 정신적으로도 아프신 건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병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병실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가 지금은 아마 안 될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렬병자분들 이분들은 또 무슨 병을 가지고 계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은 뭔지 이런 것조차 파악 안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이 병동에서 와이프분께서 또 보신 게 있나요? 직접 본 거는 저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겪었던 일을 들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화장실인데요. 이번에는 신관이 아니고 본관. 본관 쪽은 처음에 휴게실에서 본 거 할 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랑 같은 화장실을 써야 되는 곳이라 간호사분들은 다 1층까지 내려가서 쓰셨어요. 근데 그 1층 화장실을 가서 다른 간호사분이 볼일을 보시는데 옆 칸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었대요. 예. 그래서 비어있는 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데 옆 칸에서 쏴 하고 이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다 보셨나 보다 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일을 다 해결하시고 나가려는데 벽 뒤에서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나가면은 그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옆 칸 문이 열려 있잖아요. 방금 누가 볼일 보고 나가셨으니까 견눈질로 이렇게 그냥 살짝 보면서 세면대로 나오는데 그 칸에서 누군가가 변기 옆에서 웅크려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냥 그렇게 짧게 마주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목격을 하신 거네? 네, 벽 뒤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고 나서 옆 칸을 살짝 보면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칸은 뭐 항상 문이 잠겨 있다. 그래서 누가 있나 보다. 나오겠지. 그런데 가보면은 없고 문 따고 들어가 보면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은 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간간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목격이 되는데 와이프분께서는 그때 이후로는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있었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좋아서. 예. 저는 늘 생각하는 건데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 오늘 깨누니님께서 정신병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정신병원이 어디 정신병원이다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 거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병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직접 근무하실 때 목격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깨누니님께서 말씀을 워낙 또 잘해주시다 보니까 더 상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야기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겪은 현실적인 걸로 좀 들고 와볼게요. 현실 공포로. 그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오. 근데 재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할 이야기가 많네요, 깨누니님. 네. 아무튼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담백하게 이야기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깨누니님이. 자, 일단은 이 정신병원 어딘지 저희가 특정 지어서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지금도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드린 거고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병원에서 많이 목격이 되기도 해요. 네, 많이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다가 목격을 간간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랬던 소름 끼쳤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